정말 공정은 우리를 더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고 있을까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순전히 당신의 노력 덕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가랑비처럼 책으로 삶을 촉촉하게 하는 책몽우입니다. 오늘 책몽우가 소개할 책은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3,800만 뷰를 기록한 하버드대 명강의 저스터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능력은 정말 당신 것인가요? 라고. 이 책에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믿어온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라는 공식을 해부하며 성공이 곧 도덕적 자격이 되는 순간 이 사회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추적합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착각, 바로 능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칩니다. 능력주의는 겉보기엔 공정해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원칙 말이죠. 하지만 샌델 교수는 이 원칙이 어떻게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과 자기 비난을 키워왔는지 보여주며 성취를 개인의 재능과 노력으로만 돌리는 능력주의 윤리가 공동선을 잠식한다고 비판합니다. 능력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고 승자들은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 덕분이라고 믿게 되며 패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라는 가장 민감한 장면을 꺼냅니다. 성적과 스펙이 인생의 자격증처럼 작동하는 현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기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게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구호가 실제로는 계층학력부의 대물림과 엮일 때 어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를 짚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출간 즉시 전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출간 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수십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공정성 논쟁이 뜨거운 만큼 이 책은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샌델이 또다시 시대의 핵심을 찔렀다라고 평했고 가디언은 능력주의의 폭압을 정면으로 다룬 용기 있는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샌델 교수가 말하는 능력주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승자와 패자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6년 세계를 뒤흔든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시트죠. 전문가들은 모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샌델 교수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가 만든 분열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1970년대 이후 늘어난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상위 10%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장 부유한 1%가 하위 50% 전체보다 더 많이 벌고 있죠. 하지만 샌델은 말합니다. 불평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이죠. 진짜 문제는 태도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한 건 내 능력 덕분이야. 나는 자격이 있어. 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한 건 내 탓이야. 나는 무능해. 샌델은 이것을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은 이미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대학에 가세요, 재교육을 받으세요 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원한 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존중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 뭘 알아? 이런 태도가 분노를 키웠습니다. 능력주의의 함정은 이겁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부모의 정보력, 사교육 기회, 인턴십 경험, 추천서. 이 모든 게 다르죠. 명문대 간판은 더 큰 네트워크와 기회로 이어집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낙인을 받습니다. 샌델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를 오만으로, 패자를 굴욕과 분노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진짜 원인입니다.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핵심 메시지는 능력주의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를 둘로 쪼갭니다.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과대평가하고 패자는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4장.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대학 나왔어요? 이 질문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샌델은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학위는 더 이상 지식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급의 통행증이 되었습니다. 샌델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불평등의 해답이 정말 교육일까요?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대학에 가세요. 교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고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력주의의 잔인함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원의 95%가 대학 학위 소지자입니다. 학위가 없으면 통치할 자격도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대졸자들은 힐러리를, 비대졸자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학력에 따라 투표가 갈렸습니다. 사회가 학력으로 완전히 분열된 겁니다. 샌델은 이를 기술관료적 담론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엘리트들은 복잡한 정책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전문가니까 알아서 결정할게. 당신들은 우리가 내린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돼.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를 죽입니다.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이것이 학력주의가 만든 가장 큰 폐해입니다. 학력주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간판은 더 나은 일자리,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네트워크를 보장합니다. 반면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합니다. 팬데믹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배달 노동자, 청소 노동자, 마트 직원들이 사회를 지탱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죠.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학력주의는 능력주의의 최종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사교육 기회, 정보 접근성, 문화 자본. 이 모든 게 학력으로 변환되고 학력은 다시 계급으로 고착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대학 졸업자가 아닙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6번째 장.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역할 변화를 추적합니다. 어떻게 시민교육의 요람이었던 대학이 인재 선별기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30년대 하버드 총장 제임스 코넌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귀족적 엘리트를 몰아내고 능력 있는 새 엘리트를 충원하자는 능력주의 쿠데타를 기획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SAT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공정한 시험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역사학자 니콜라스 르만은 SAT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국민을 유능자와 무능자로 판별하는 인재 선별기가 되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SAT 점수가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득계층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SAT 평균 점수도 올라갑니다. 공정하다던 시험이 사실은 돈으로 사는 시험이 된 것이죠. 통계는 더욱 잔인합니다. 미국 명문대 입학생 중 상위 1% 가정 출신이 하위 50% 전체보다 많습니다. 프린스턴과 예일에는 소득 하위 60% 출신보다 상위 1% 출신 학생이 더 많습니다. 샌델 교수는 말합니다. 명문대는 사회 이동성의 엔진이 아니라 특권층이 자녀에게 특권을 물려주는 세탁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완벽주의라는 상처입니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젊은이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32%나 증가했습니다. 끝없는 선별, 구분, 등급 매기기 속에서 학생들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명문대에 합격한 승리자들조차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경쟁의 고리에 갇혀 번아웃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완벽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샌델 교수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대학 입시에 추첨제를 도입하자. 예일대 입학사정관의 말을 인용합니다. 수천 명의 지원서를 계단 아래로 집어던지고 아무나 1000명을 골라도 훌륭한 학생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추첨은 아닙니다. 기본 자격을 갖춘 학생들 중에서 제비뽑기로 선발하자는 것이죠. 만점자와 몇 문제 틀린 학생의 실제 능력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샌델 교수는 강조합니다. 인재 선별기를 부숴버리고 대학을 시민교육의 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 책에선 이 세 개장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이 장 선량하니까 위대하다에서는 능력주의가 어떻게 도덕적 정당성을 얻었는지 그 역사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3장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에서는 정치인들의 하면 된다 담론을 해부합니다. 5장에서 말하는 성공의 윤리는 가장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샌델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귀족제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 중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요. 마지막 7장 1의 존엄성에서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던 믿음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노력하면 된다라고 믿었고 제 성공은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샌델은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줬는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불편함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오만함을 성찰하게 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자기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철학의 힘이죠. 특히 5장의 사고 실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귀족제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 중 어디가 더 나은가? 우리는 당연히 능력주의를 선택할 거라 생각했는데 샌델은 그 확신을 흔듭니다. 능력주의가 오히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통찰.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철학적 전복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샌델은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지만 해법은 다소 추상적입니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자. 겸손해지자는 메시지는 옳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부족합니다. 대학 입시 추첨제 같은 제안은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요? 또한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정말 답일까요? 샌델도 인정하듯이 어느 정도의 능력주의는 사회 발전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능력주의인데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공정성 논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둘째, 공감과 연대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샌델 교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 메시지는 분열된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셋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승자든 패자든 이 책은 당신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승자라면 겸손을 배우고 패자라면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몽우가 특히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한 문장이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책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능력으로 서열을 매기는 사회인가? 아니면 모든 이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인가?
샌델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책몽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책으로 만나요.